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이 모의고사는 북소년 카페 회원과 빨간책 출판사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교사가 대화하고 있어요. 김 교사와 박 교사 두 교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교수 매체 활용에 관해서 묻고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인데 진로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 네 번째는 학교 조직의 특징.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묻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하이니의 어슈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로우의 욕구 이론. 세 번째는 스터플빔의 CIPP 모형. 네 번째는 조직화된 무질서론. 요거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니의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학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거고, 두 번째 로우의 욕구 이론은 심리 쪽에서 상담에서 나온 거고, 세 번째 스터플빔의 CIPP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평가, 네 번째 조직화된 무질서로는 교육행정,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니의 모형에서는 4점, 그 다음에 로우의 욕구 이론이 4점, 스터플빔의 CIPP 모형이 4점, 조직화된 무질서론이 3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리성과 적절성, 표현의 적절성, 논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는 기본 영역이 기본 점수가 다 5점, 그리고 논술의 핵심적인 교육 이론 내용이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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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그래서 총 15점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는 5점, 이렇게 물어서 총 20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화시켜서 간략하게 특징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문제를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하이니가 제시한 6단계 어슈어 모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이니의 6단계 절차를 제시하니까 박 교사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6단계 절차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진로지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진로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항상 상담해주고 어떤 자료를 제시해주고 아이의 성격을 파악해주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삶과 교과를 연결하고 아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진로를 나아가면 좋겠는지 아이들에게 항상 교사가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 문제인데요. 지금 2명의 학생이 나오고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면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키웠고, B 학생은 반대로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차갑게 큰 학생이에요. 이렇게 부모의 성격이 부모의 교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을 반영하게 되고 아이의 성격이 또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운영 중심 평가, 그래서 계획, 구조화, 실행, 재순환,
이거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과정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스토플빔의 CIPP 모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김 교사가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 적응을 한 상태인데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야 되고 다른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 공립교사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로 이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학교 조직의 어떤 특성이 무엇이고 그런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학교 조직의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교육학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니의 어셔 모형인데 여러분 하이니의 어셔라고 하는 거는 ASSURE 모형이죠. 각각은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는 analyze 그래서 분석한다. 뭘 분석하냐? 학습자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state 진술한다. 뭘 진술하냐? 목표를 진술한다. 세 번째는 S select 뭘 선택하냐? 매체와 자료를 선택한다. 네 번째는 utilize 뭘 활용하냐? 매체와 자료를 활용한다. 다섯 번째는 require 뭐를 요구를 반영하냐? 학습자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다. 여섯 번째는 evaluate 평가와 수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이니의 어셔 모형 그리고 ASSURE가 각각의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6단계의 특징을 저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하고 목표를 진술하고 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인데 이 6개의 내용 중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매체와 자료를 활용해 구체적인 적용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용을 할 때 검토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검토하느냐? 학습자와 학습 목표를 파악을 해서 내가 만든 수업 자료가 그 학습자와 학습 목표에 적합한가? 이거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목표를 위한 어떤 수업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수업 방법과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야 하고 세 번째는 그거에 따른 교수 학습 자료를 또 선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또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수업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거나 학습 목표를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헷갈려서 많은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줘야 하고 학생들이 오늘은 이런 목표를 공부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도 모색해야 돼요. 교실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교수학습실이 적절한지 요즘에는 학교 밖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학교 밖의 여러 자원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수업 환경이 이 수업을 위해 가장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지금 이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로우의 욕구 이론, 진로 선택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우 말고도 홀랜드의 인성 이론, 그 다음에 스코어의 발달 이론,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그 다음에 블로의 사회학적 이론, 티드만 오하라의 진로 이론,
있고 또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도 있어요. 각각의 학자들이 말한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키워드는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로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로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것이 자녀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 성격에 따라 아이들은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론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A 학생처럼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사람들 속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될 거고 사회적인 성격이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인간적인 분위기보다는 비인간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직업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직업에는 뭐 비즈니스나 서비스직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냉담한 분위기에서 자란 비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인간 지향적인 그런 직업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연구직이나 어떤 과학 연구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향에 따른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매치를 시켜서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는 CIPP 모형인데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암기하기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특징들과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CIPP 모형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 자체는요.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런 모형이에요. 의사결정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계획하고 그것을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실행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피드백하는 재순환 이렇게 네 가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평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평가자와 의사결정자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는 평가자에 의해 이제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도 최종적인 옳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순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상황하고 투입, 과정, 산출 이 네 가지 평가는 계속 재순환을 하게 돼요. 굉장히 순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 쓰는 게 지금 이 3번 문제인데요. 계획 단계는 상황평가. 이거는 프로그램이 어떤 요구를 하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요. 다음으로 구조화 단계는 투입평가인데 어떤 자원들,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전략들을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 단계고 그게 과정평가예요. 앞에서 세운 계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고요. 마지막 재순환 단계는 산출평가인데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거고 그 후속에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다시 재순환시켜서 다시 계획을 짤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IPP 모형은 이렇게 의사결정과 평가와 연결되고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지금 학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항상 보면은 불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학교마다 목표가 다르고 그리고 학생들 생각, 학부모의 생각, 그리고 관리자와 교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항상 목표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목표가 명료하게 해석이 되거나 일사불란하게 그거에 따라 움직이거나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목표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목표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이 불명확해요. 불확실합니다. 어떠한 기술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떠한 기술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가 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교직원들은 학교를 계속 옮기게 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입학을 하고 3년 후에 졸업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 학부모님도 학교에 참여를 했다가 또 나가시게 되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한 곳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 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유동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교사들은 학교에 적응을 해야겠죠. 여러분, 항상 교육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한데요. 사실 교육 행정이나 교육 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이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나 교육 행정 부분을 꼼꼼하게 항상 공부를 해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적절하게 분배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카페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